안녕하세요. 손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자꾸 달아요 라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아는 범낭질이라는 아주 단단한 껍질 안에 쌓여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범낭질이라는 물질은 뇌 마모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라서 어지간한 식사, 정상적인 생활 때문에는 쉽게 마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가 자꾸 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정상적인 식사,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마모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자기 나이에 비해서 훨씬 이 마모되는 속도, 치아가 달아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체크를 해볼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갈입니다.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때 보통 씹는 힘을 1이라고 했을 때 이갈이를 하면 보통 이 힘의 20배 정도의 힘을 가한다고 해요. 그러면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도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갈이를 할 때는 그거보다 엄청나게 강한 힘을 치아끼리 맞부딪히면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 표면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부분 쪼개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갈이가 있지 않은지, 잠자면서 특이한 습관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인데요. 식사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김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생각나는 거는 나물 종류도 굉장히 많이 먹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식사를 많이 하지 않는 이런 절임 채소류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김치, 나물 종류들은 섬유질을 절여서 질겨지게 된 상태에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치과에서 질기고 딱딱한 음식 먹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들었을 때 보통 생각하는 건 고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딱딱한 얼음, 딱딱한 음식들, 육포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지만 정작 실생활에서 제일 치아에 힘을 많이 가해주고 치아가 마모되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 이 나물 종류, 김치 종류입니다. 식물을 소금에 절이게 되면은 안쪽에 기다란 섬유질들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씹었을 때 쉽게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긴 음식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고기나 육포 말씀하셔서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절임 채소, 김치도 익혀서 끓여서 익힌 김치들 말고 절여져서 오래 있었던 김치들이나 아니면은 파김치, 무김치, 그 다음에 또 나물 종류들은 쉽게 몇 번 씹어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섬유질을 전부 다 끊어내서 삼키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씹어야 삼킬 수 있고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는 더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 씹는다는 건 치아와 치아의 맞부딪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치아 마모에 급격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볶은 콩이나 볶은 쌀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치아가 단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단단한 음식들, 확 깨물어서 깨져야 되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도 치아끼리 쾅 하고 부딪히는 이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의 마모도, 치아의 깨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볶은 곡식들을 상용하시는 거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양치질을 할 때 양치질 습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약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치약에서 마모제가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그때 가면 왜 칫솔로 우리 바닥도 닦고 표면에 묻어있을 때 치약 묻혀서 닦으면 잘 닦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런 연마제들을 너무 많이 묻혀서 양치질을 오랫동안 세게 하시게 되면 이런 것도 치아가 마모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치약에서 마모제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치약의 양 자체도 콩알만큼 조금 짜서 거품이 살짝 일어나는 정도로 청량감을 느끼는 정도로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마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일상적인 상황들 말고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치아 자체가 약하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몸 상태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몸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잇몸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범낭질 형성 부전증, 상아질 형성 부전증이라고 해서 치아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들이
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특별히 뭐 단단한 걸 먹거나 이갈이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구강 습관들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치아의 마모도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배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철 치료를 해서 치아를 보강하거나 아니면은 때우는 치료들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발치가 빨리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본인이 치아가 좀 약하다고 알고 계실 때는 특히나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활동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치아가 조금 부서졌거나 아니면 마모가 좀 심하다 하실 때는 그때는 보철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 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아가 마모가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